백석을 알아보고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송준입니다. 1962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몇 살이신가 계산을 못하겠네. 196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백석의 시를 읽고 빠져서 아주 백석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을 이분이 찾아다니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청산학원 학적부와 함흥 영생고보 앨범에서 거기 다 찾아다녔는데 거기서 백석의 사진을 딱 찾았을 때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도 잊을 정도로 그 찾았다는 게 기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남으로 나온 학적부 사진, 또 영생고보에서 애들 데리고 축구하는 거 뭐 이런 또 교지 만드는 사진 이런 거 송준님 덕택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기자이자 국문학자고 1962년 대구 출생이고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잡지와 시사주간지 기자도 하셨고 백석 시에 관심을 갖고 백석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문학자와 학교에서 백석 연구를 하면 뭔가 모두 나오고 그럴 텐데 이거 혼자서 그냥 자기 자비로 백석이 살았던 백석이 또 좀 많이 다녔습니까? 평안도로 강원도 저기 함경도로 북관으로 또 저기 밑에 남쪽에 저기 물닭의 노래 쓴 그쪽 통영이니 삼천포니 뭐 다 또 일본 유학 갔던데 다 다니면서 북쪽은 다니지 않았구나. 네. 일본, 중국, 우리 남한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1996년에 백석 최초의 평전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책을 편찬했습니다. 2권을 출간했습니다. 사실은 3권망들 분량이 있었지만 2권을 출간했습니다. 학계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마지막 상권을 위한 자료 확인 과정에서 백석은 요런 백석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을 했는데 그때 조선족 취재원에게서 들었습니다. 뭐라고? 백석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말을. 결국 백석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해서 책을 절판했다고 합니다. 책 출판. 그 10년 동안은 연구를 접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랬겠습니까? 2001년도에 백석이 함경남도 삼수군 협동농장에 있다는 얘기를 1996년 사망했다는 것을 2001년도에 발표했습니다. 백석이 함경남도 삼수군 협동농장에 있다가 1996년에 사망했다는 발표를 2001년도에 했습니다. 하게 된 것은 백석의 유족, 즉 아내하고 리윤이 그리고 자식들의 사진, 아들, 딸 있고 부인 있고 백석이 있는 그 사진, 그것도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발표했습니다. 2012년에는 그동안의 자료와 원고를 모아서 백석의 평전인 시인 백석을 출간했습니다. 고르기까지의 과정이 또 있어서 적었습니다. 백석의 시에 매료돼서 직접 출판사까지 찾아가면서 작품집을 낸 사람들, 중앙일보에 난 거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중앙일보에 난 거가 네이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옮겨 적었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 남과 북이 갈리기 전에 유명했던 천재 시인 백석, 본명은 백기행이 있었다. 생략하고 송준 작가는 경제적 어려움에 병까지 얻어 백석에 대한 열정을 뒤로 미뤄둬야 했다. 그러나 백석이 시를 읽고 함께 공부하던 평범한 천안 사람들이 송 작가를 찾아내 결국 백석을 부활시켜낸다. 천안 사람들 대단합니다. 1994년 지나가다가 KTX 타고 가다 천안을 지나갔는데 정말 으리으리한 동네가 됐더군요. 천안 상거리는 옛날 고리짝 얘기입니다.
1994년에는 책을 내려고 출간할 무렵에 그는 중국 조선족 취재원에게서 놀라운 얘기를 듣는다. 1963년 북한에서 숙청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았던 백석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는 어렵사리 중국 국경에서 리운이 여사를 만나게 된다. 남편의 함남의 삼수군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년을 보내고 있노라고 부인이 전해주었다. 송 작가는 곧바로 이미 나온 책을 절판시키고 3권 출간 계획도 접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살아가야 할 백석과 그의 가족에게 이 가슴이 찌릿하네. 살아가야 할 백석과 그의 가족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해서였다. 그는 한동안 절망 속에 세월을 보내야 했다. 천안에서 백석의 시가조와 함께 읽고 공부하던 사람들을 곧 생략됐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천안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던 이한배 씨는 늦은 나이에 백석의 산수기란 시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헌책방 단골 손님 김중일 씨는 이 시의 헌책방을 인수하면서 간판을 백석 시에서 따온 갈매나무로 바꿨다고 한다. 어느 날 이들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백석의 책을 평전을 낸 송준이라는 사람이 아주 궁금해졌다. 백석에 대한 사랑이 송 작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후 이들은 송 작가를 수소문해서 찾아냈다. 송 작가는 송 작가대로 백석님들 수소문해서 찾아내는데 이 천안 사람들은 송 작가를 수소문해서 찾아냈다. 그리고 만나고 송 작가가 일생을 바쳐 고민한 자료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창고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듣고 아주 아쉬웠다. 평범한 소시민인 이들에게 출판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때 이 씨의 고향 후배인 이은상 씨, 이은상은 고급 한정식인 승지원의 대표인 사람이요. 시조 시인이 아니고 이은상 씨와 이 씨의 말을 듣고 출판 비용을 대겠다고 선뜻 나섰다. 형님 이한배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백석이 누군지 몰랐다. 백석 씨와 송 작가의 사연을 접하고 보니 이해가 가더라. 돈은 또 벌면 보시네.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사라진 문화적 가치는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투자를 결심했다. 이렇게 지난 4월 전문 출판사가 차려졌다. 출판사 이름도 백석의 시에서 따와 흰당나기라고 붙였다. 그리고 3권의 3권의 백색 평전과 그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묵은 시 전집을 한꺼번에 세상에 내놓았다. 아이씨, 안경이 어디 가서 안 썼더니 잘 안 보이네. 최근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빠진 송준 작가는 최근 벌어진 꿈같은 일을, 그러니까 백석 책이 나오게 된 것을 마법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며 백석 시인은 그만큼 위대한 시인이다 면서 행복했다. 인상 도서출판 흰당나기 대표는 백석 시인 책을 내기로 출판사를 차린 곳이 천안시의 백석동입니다. 그리고 책을 인쇄하러 간 곳은 일산의 백석역 근처입니다. 우연이지만 시작부터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드라마 같았다. 백석 기념관 건립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백석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해보자는 제안도 있다. 백석 영화로 제작하면 누가 주인공으로 나와야 될까? 이거 공유? 누가 나오나? 이병헌은 너무 이거는 고민인데. 백석 시인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산업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승지원을 백석의 시로 장식했다. 또 백석의 시에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껴 예쁜 이름의 야생화들을 식당 정원에 가득 심었다고 합니다. 참, 사랑받는 남자 백석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름을 백석으로 했고 백석역 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시들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끊어주려나? 같이 또 오인내 뜨거운 백석알이 요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쓴 겁니다.